지연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타고 부드럽게 들어오고 시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익숙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고 평소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국을 뜨는 손끝이 조금은 더딘 듯 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눈가에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은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하나둘 정리하며 시어머니가 혹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밥을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부엌 옆 작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찾는 듯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셨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힐끔 보며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서랍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들렸고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이 자신을 스치자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씻는 데 집중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온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장미가 어제보다 더 시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활짝 피어있던 꽃이었기에 지연은 웬일인지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문득 어젯밤 시어머니가 늦은 시간까지 마당에 서 계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장미꽃을 오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갑자기 외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회관에 잠시 다녀오겠다. 평소처럼 단호한 어조였지만 지연은 그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지연은 부엌 서랍장 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장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노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의 눈치가 떠올라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은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두운 방 안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시어머니는 지금과는 다른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지연은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한숨 소리가 지연의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덮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오늘따라 시어머니가 저렇게 불안해 보이지? 지연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궁금증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일상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직 그 균열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분명 무언가가 집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던 터라 머리가 무거웠지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내는 작은 소리에 자연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읽는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글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거나 해라.
라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지연은 마음 한켠이 더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연은 부엌 정리를 하며 시어머니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장 앞에 서서 무언가를 꺼내어 살피는 듯 했습니다. 지연이 방 한켠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며 서랍장 쪽을 힐끔 보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손을 멈추고 서랍을 다급하게 닫았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오전 내내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거실과 방을 오가며 자주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서랍장, 옷장, 그리고 장롱까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뭔가를 찾고 있거나 혹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지연은 그 한마디가 자신을 겨냥한 것만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장미꽃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미꽃을 한 송이 한 송이 손끝으로 만지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슬프고도 두려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남편 성훈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는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훈은 피곤한 얼굴로 엄마 원래 좀 예민하시잖아. 요즘 들어 더 그러신 것 같긴 해. 라고 말했지만 지연은 그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어머니의 방에서 서랍을 여닫는 소리, 낡은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낮은 한숨 소리가 지연의 귀를 자꾸만 자극했습니다. 지연은 이불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결에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슬픔이 방 안가득 번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 퍼질 때 지연은 전날 밤의 불길한 예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을 지나칠 때마다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침묵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식사도 거르시고 방 안에만 머무르셨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 앞에 다가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거실로 돌아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성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지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어젯밤 들었던 시어머니의 흐느낌과 최근 들어보인 이상한 행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성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긴 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더 그러신 것 같아. 지연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지연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지연은 마지못해 시어머니의 방 앞에 놓인 세탁물을 챙기러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밝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영희와 준호, 1985년 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손에 쥔 채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았지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누구도 이 남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이 방에 떨어져 있길래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오래된 거란다. 지연은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하자 지연은 사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남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엄마가 젊었을 때 친구인가? 성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지연은 이 집안에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다시 방 안에 혼자 남으셨습니다. 지연은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낮은 한숨과 가끔씩 흐느끼는 소리가 집안 가득 번졌습니다. 지연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비밀을 마주해야 할 날이 오겠지. 지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와 준호라는 남자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듯한 그들의 관계는 지연에게 점점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남편 성훈도 이 남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지연은 자신이 이 집안의 진짜 가족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집안 청소를 하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열릴 듯 낡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옷장 위에 놓여있던 작은 열쇠를 찾아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뭉치와 몇 권의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연은 편지 한 통을 꺼내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또렷한 글씨로 영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애틋하고 절절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 없지만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시어머니가 평생 간직한 슬픔과 그리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1985년 봄 시어머니가 준호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을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기장 한쪽에는 오늘 준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나는 그를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고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슬픔이 자신의 가슴에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더욱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숟가락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성훈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몇 번이나 시계를 바라보며 식사를 서둘렀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몰래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자신이 발견한 편지와 일기장 그리고 사진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요한 슬픔을 감히 건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의 방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려 했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슬픔이 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이어진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귓가에 남아 있었고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지연은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당의 장미꽃은 여전히 시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듯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밥을 푸고 국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앞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상자에서 발견한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사진에 대해 이제는 시어머니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방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상자에서 발견한 편지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편지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지연에게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본 건 내 젊은 시절의 이야기란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지와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준호라는 사람을 사랑했단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 그와 헤어져야만 했지. 그때 나는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었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나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셨지. 나는 원치 않았지만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단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준호와의 추억을 지우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살아왔지.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슬픔과 이해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안고 살아온 상처와 그 비밀의 무게가 지연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 이후 지연의 마음은 한동안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안고 살아온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상처였다는 사실에 지연은 자꾸만 시어머니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를 멀리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성훈이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의 과거와 상처, 그리고 자신이 우연히 알게 된 비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훈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지연의 진지한 태도에 점점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겪으셨을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성훈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 곁에 더 있어 드리자.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게 두면 안 될 것 같아. 성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시어머니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낮은 한숨 소리가 지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제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며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 어머니도 우리에게 기대세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건강을 돌보며 집안일을 분담했습니다. 성훈도 점점 더 어머니 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끔은 어릴 적 추억을 꺼내며 시어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시어머니의 방에서 낡은 상자를 다시 꺼내 함께 편지와 일기장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고 내가 내 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고인 채로 저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이 집안의 상처와 비밀이 더 이상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이 슬픔을 감당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지연과 성우는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모두가 말없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다가 머리를 감싸주며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놀라 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성우는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시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환자분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실 안 성우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미소를 띄우려 했으며 성훈과 지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성훈아, 지연아, 내가 너무 많은 짐을 너희에게 남기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감춰왔던 슬픔과 후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더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지연도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오랜 세월 쌓여온 죄책감과 외로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지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지연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비밀을 끝까지 혼자 안고 갔을 거야. 지연은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성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렴.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지연과 성우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조용한 슬픔과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남겨진 가족들은 오랜 시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연과 성우는 장례를 치르며 서로를 의지했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남긴 말들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지연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과 오래된 상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편지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상자 안에서 지연에게라고 적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또렷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아픔을 내가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주어서 나는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다. 너와 성훈이가 앞으로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내가 하늘에서 늘 지켜볼게.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겪었던 갈등,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일기장과 편지들을 소중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아픔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 더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성훈이 마당에 나가 장미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곁에 앉아 조용히 흙을 덮는 남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빨간 장미였습니다. 장미를 심으며 성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꽃을 보며 늘 웃으셨지. 이제 우리가 엄마를 대신해 이 집을 지켜가야 할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음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장미 묘목 앞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마당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연과 성우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상처와 비밀은 두 사람의 삶에 큰 흔적을 남겼지만 그 상처를 함께 껴안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이제는 아픔보다는 따뜻한 미소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느 봄날 마당의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지연은 장미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긴 사랑, 이 집안에 오래도록 피어나게 할게요.